의미하는 거죠. 매년 20%씩 수익 난다면 그거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10% 나기도 하고 어떨 때 20% 나기도 하고 30% 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수익을 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익률을 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금융기관의 장단점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내냐? 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거 말고 또 아는 금융회사 있습니까? 대한민국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품, 금융권이잖아요. 자, 은행의 장점은 뭡니까?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안정성이 높다. 단점은 뭐죠? 수익성이 없다. 그죠? 네. 은행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해줘요. 그런데 안전한데 왜 예금자 보호가 필요합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예금자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증권사나 보험사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장점, 단점. 자, 은행은 안전하다. 근데 수익성은 떨어진다. 자, 은행은 점점점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실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2%, 3%잖아요. 그런데 이 2% 물가상승률도 못한 은행 이자를 받게 되면 내 돈이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증권사는 어때요? 네, 수익성 좋아요. 수익성은 높은데 안정성은 굉장히 낮아요. 이 수익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근데 현업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현업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매일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 대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수익성을 높게 가져가고 안정성을 낮게 되어 있는 안정성을 이제 좋게 개선할 수 있겠죠. 자, 보험사 어떻습니까? 보험사는 중형 중수익이에요. 보험사에 가입해서 20% 수익을 낼 수 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낼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 보험에 가입해서 저는 보험사, 변액펀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 안전한 상품 2% 확정금리 해주는 상품부터 변액펀드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8% 이상은 좀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중형 중수익을 가지고 있는 이 보험사 상품 중에 장점이 이래요. 그죠? 중간 정도의 은행과 증권사의 중간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죠? 또 장기로 돈이 묶인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잖아요. 돈이 묶이는 것만큼 싫은 건 없잖아요. 그죠? 네. 보험회사에서는 장기적으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시입출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탑재합니다. 왜냐면 5년, 10년씩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돈 쓸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해약해야 돼요?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돈, 그 해약 환급금 안에서 수시입출금을 할 수 있게끔 이 자유롭게 인출 기능을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은행의 장점은 뭐예요? 안정성이죠. 그죠? 네. 자, 증권사의 장점 수익성, 보험사의 장점 이 수시입출금 기능을 가지고 자,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금융상품도 완벽한 금융상품이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은행에 가입 거래하시는 분 은행만 쭉 거래하시고 증권사 거래하시는 분 증권사만 쭉 거래하시고 보험사 거래하시는 분 다 보험으로 하시고 그쵸?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이제 조금 배워서 금융은 장단점이 있고 각 금융권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을 고려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각각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모아가는 기능과 불려가는 기능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방식을 추천드릴 겁니다.
사람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마음씨도 좋은 사람 있겠죠. 근데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은 안정성, 증권사는 수익성, 보험사는 수시 출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을 순환시켜가면서 돈을 벌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돈은요,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가는 능력과 불리는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 달라요, 능력이. 그래서 제가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리는 기능과 늘리는 기능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돈은요, 모으는 기능이 있고요. 불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모으는 기능은 뭐냐면요, 모아가는 거예요. 그죠? 수익보다 모으는 행위가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농사 짓는 원리와 돈을 불려가는 원리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돈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러면 모으는 기능, 자동이체로 모아야 되겠죠? 그죠? 자동이체로 돈을 내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따박따박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 돈이 어느 순간 이렇게 쌓여있겠죠? 쌓아가겠죠. 근데 얘는 쌓아가는 속도가 느리겠죠? 왜냐하면 이자가 굉장히 낮으니까. 그쵸? 그러면 불리는 기능은 어디냐면 모으는 기능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모으는 기능으로 적합합니다. 네. 수익은 조금 작아도 따박따박 자동이체로 돈이 모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돈이 500이고 1000이고 돈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 돈을 불리는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불리는 기능은 뭐가 있겠어요? 증권사가 적합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불릴 수 있고 ETF라는 걸로 돈을 불릴 수 있고 채권이라고 하는 걸로도 불릴 수 있고 리츠라고 하는 걸로도 돈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불리는 기능은 증권사 쓰고 모으는 기능은 은행과 보험사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불리는 기능 어떤 역할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하거나 우하향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보실 것들은 ETF라고 하는 상품을 좀 배워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배우셔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 ETF를 배울 때 ETF는 고점도 있고 저점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 은행이나 보험사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이 쌓여가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사실 어디가 최저점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여기서 중도 인출을 하는 겁니다.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투자를 했다고 칠게요. 중도 인출 1000만원 해서 이 ETF라고 하는 거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시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수익률을 냈어요. 그러면 다시 갖고 와서 이 모으는 기능의 돈을 저장하는 겁니다. 결국 모으는 기능의 역할은 뭐냐면 창고예요. 그죠? 열심히 열매 따다가 돈을 창고에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나가서 많이 모이면 내다 팔아서 수익 나면 다시 창고에 가져오고 이런 순환구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환구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수익률을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ETF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각각의 갖고 있는 금융회사의 장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으는 기능과 불리는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모으는 기능, 은행, 그죠? 은행에서 고수익 내기 어렵죠? 보험사 고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면 돈을 잘 모아서 내가 ETF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채권들을 배워서 여기서 목돈을 만들어서 출금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다시 갖고 와서 여기서 저장해서 결국 이렇게 목돈이 빠르게 불어나게 하는 이런 자산을 순환시켜가면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리츠라던가 이런 금융상품 모두 불리는데 적합한 상품이고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배워보실 필요가 있는 게 ETF라는 상품이거든요. 그럼 저 ETF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부 학습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ETF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수는 종류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인덱스 지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뭐예요? 우리나라 우량한 회사들이 우량해지면 어디에 된다고? 우량한 회사들이 상장을 한다고 했죠? 이 상장한 회사들의 평균 가격을 숫자로 표현하는 걸 상장지수라고 해요. 이 상장지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코스피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코스피가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ETF라고 하는 겁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라는 뜻인데요. 자, 주식의 장점, 즉시 사고 파는 장점, 주식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정식 펀드처럼 위험을 낮추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과 펀드를 이렇게 교집합 해놓은 장점만 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TF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게 있고요.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A는요. 자, 내가 1% 상승할 때 2% 수익을 주는 애고요. 얘는 마이너스 1% 하락할 때 2% 수익을 주는 애입니다.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인버스라고 하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주로 투자는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투자가 되실 수 있고요.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조금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향을 한다고 치면요. 내가 만약에 고객님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을 낸다면 또는 위에서 내려올 때 수익을 낸다면 그죠? 자, 바닥에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건 분명히 A타입이 적당할 겁니다. 또 위에서 내려오는 거 수익을 내려면 B타입이 적당할 겁니다. 그쵸? 이렇게 오르고 내릴 때 내가 어떤 타입의 ETF를 쓸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언제 얘가 내려오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A 같은 경우에는 A들 이제 이렇게 배수를 이렇게 1% 상승할 때 2% 수익 주는 거거나 또는 1% 하락할 때 2% 수익 주는 애들을 보통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이 레버리지는 수익도 많이 주지만 손실도 많이 줄 수 있죠. 그래서 저점에서 그쪽으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전체적인 우상향 시장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ETF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은 낮으면서 수익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상품이에요. 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관점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위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상품도요. 위험한 시기에 들어가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위험한 주식이나 ETF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시점이 아주 낮은 시점에 들어간다면, 바닥에 들어간다면 또는 바닥 언저리에 들어간다면 그 상품은 안전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안전한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안전한 시기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자산을 순환하면서
각각의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자산을 순환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금융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모으기에 적절한 금융상품, 그죠? 은행, 보험사를 선택하시고 또 분리될 수 있는 증권사 선택하셔서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트로 운영되면서 수익이 나고 안전한 때를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객님께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고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으로 5년에 1억 만들기 가능하시고요. 그 1억 만들기 하심에 있어서 금융상품 당연히 배우실 거잖아요. ETF도 배우실 거고 또 보험사 상품도 배우고 은행도 배우고 또 ETF도 배우고 주식도 배우고 채권도 배우신단 말이에요. 고객님께서 1, 2년 차에는 수익을 많이 내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1, 2년 차에는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나도 돈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때 다양한 금융상품을 경험하셔서 3년, 4년, 5년 차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경험을 1, 2년 차에 하시고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위험도 낮고 수익도 높은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